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사람 구실한다. 취직하면 빨리 대출 받아서라도 집부터 사고 번듯한 차 한 대는 있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부담스럽지만 사회생활하려면 이 정도 차는 타야 한다며 새 차를 계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명함과 차 키를 보여주며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나도 이제 자산 좀 늘렸구나.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하지만 이상합니다. 왜 내 통장은 월급날 스치듯 지나가고 텅 비어버리는 걸까요? 왜 나는 내일도 모레도 쉬지 못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분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도 있고 번쩍이는 차도 있고 연봉도 올랐는데 말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산을 늘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부채를 떠안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20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평생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자산과 부채의 진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자산이 도대체 뭔가요? 회계학 책이나 경제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정의는 싹 다 잊으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산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채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남자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재산 목록 1호나 2호에 적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차를 대리점에서 인수받고 도로로 나오는 순간 그 차의 가치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매년 수십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죠. 의무적으로 매년 100만 원에 가까운 자동차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기름값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주기적으로 엔진오일 갈아야죠. 타이어 갈아야죠. 거기다 대부분 현금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사셨을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할부금과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반면 자동차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가요? 내가 자는 동안 자동차가 밖에서 영업이라도 뛰어서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나요? 아니요. 자동차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끊임없이 빼내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채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더 뼈아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 되어 기분 좋게 4천만 원짜리 신차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차량 가격 4천만 원에 10년 동안 들어가는 유지비와 세금, 보험료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즉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에서는 차 한 대 값으로만 최소 7천만 원 이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차의 가격은 잘 받아야 신차 가격의 10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4천만 원으로 차를 사는 대신 연평균 10% 수익률을 내는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고 10년을 묵혀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리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4천만 원은 10년 뒤 약 1억 4백만 원이 됩니다. 차를 샀다면 최소 마이너스 6천만 원, 투자를 했다면 플러스 6천만 원. 순간의 선택 차이로 여러분의 자산 격차는 무려 1억 2천만 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도 자동차가 자산으로 보이십니까? 진짜 부자들은 단순히 차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돈이 불러올 미래의 황금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리해서 부채를 사는 걸까요? 바로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금융심리학자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차를 타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차를 보고 와, 저 사람 멋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산 물건들은 결국 여러분의 자유를 갉아먹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럼 논란의 중심인 집은 어떨까요? 아마 여기서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부동산 불패 모르냐? 집값은 결국 오르니까 자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집을 팔아서 현금화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거주 안정성은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내가 깔고 앉아 사는 그 집은 나에게 매달 비용을 요구합니다. 집수리 등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을 내야 하고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끌에서 샀다면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은행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재테크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숫자만 놓고 본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내 주머니를 홀쭉하게 만드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10억짜리인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가족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 많은 분들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팍팍한 이유는 바로 현금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부자와 평범한 중산층의 운명이 갈립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월급이 오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아, 이제 대리도 달았으니 차 좀 바꿔볼까? 하면서 더 비싼 차를 계약합니다. 아이도 컸으니 더 넓은 아파트로 가야지. 하면서 대출을 더 받아서 이사 갑니다. 소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유해 보입니다. 번쩍이는 차, 좋은 집.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할부금, 대출 이자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내가 멈추면 이 모든 할부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래트 레이스라고 합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쥐처럼 죽어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제자리인 삶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들인 그 수많은 부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인생과 시간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보법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명품이나 차를 먼저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자산을 삽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입니다. 매년 배당금을 주는 건실한 기업의 주식,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 혹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업 시스템이나 저작권. 부자들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시 일하게 만듭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모은 자산들이 벌어다주는 돈, 즉 자본소득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들은 비로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삽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부자들은 내 노동소득으로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산이 벌어다준 돈으로 소비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비가 먼저냐, 투자가 먼저냐.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차를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불가능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인식과 방향은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편리함들이 사실은 내 능력 밖의 과소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자산가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는 빚을 지고 소비하고 있구나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투자는 시작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기업처럼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왼쪽에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세계 1등 기업의 주식 또는 꼬박꼬박 분배금이 나오는 펀드가 있나요? 오른쪽에는 돈을 빼가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할부금 남은 자동차, 매달 나가는 각종 구독료, 값비싼 취미용품들, 갚아야 할 대출금들.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만약 오른쪽이 훨씬 무겁고 왼쪽은 텅 비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승진 기념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산답시고 차를 바꿀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거나 시장 전체를 모아가는 ETF를 사야 합니다.
1,000원이라도 좋고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돈이 소비되어서 사라지게 하지 말고 투자되어서 내 주머니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세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참으면 5,000원이 남지만 그 돈으로 배당주를 사면 언젠가 그 주식이 나에게 평생 공짜 커피를 사주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지루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나에게 돈을 빼가는 부채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돈을 넣어주는 자산의 비중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티도 안 날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고 새 차 뽑는데 나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지루한 과정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만이 언젠가 출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기적 같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짜 부자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과거엔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이 제 능력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습관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더 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타고 온 그 자동차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가난하게 묶어두는 부채입니까? 지금까지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마인드셋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